안녕하세요. 세상의 다양한 음료를 알아보고 마셔보는 드링킹 랩입니다. 지난 편에 이어서 오늘은 세계에서 가장 비싼 술 탑10부터 대망의 1위까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채널 구독자분들이시라면 지난 편을 보시고 20위부터 11위까지의 술들을 2주 동안 사서 마셔보셨을 겁니다. 물론 저는 매일매일 사 마시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개소리 집어치우고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위는 라리크의 맥켈란 64년입니다. 싱글몰트 위스키 브랜드 중에서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브랜드를 꼽으라면 아마 전 맥켈란을 선택하겠습니다. 전 영국 총리 고던 브라운이 다른 모든 싱글몰트 위스키를 판단할 때 그 기준이 되는 싱글몰트라고 극찬할 만큼 명성이 자자합니다. 가까운 미래에 맥켈란을 단독 주제로 하여 영상을 제작할 예정인데 그만큼 할 말이 많은 브랜드입니다. 2010년 맥켈란 64년은 프랑스의 유리예술의 거장 르네 라리크의 탄생 1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맥켈란의 비밀병기인 스페인산 쉐리 오크통에서 1942년, 1945년, 1946년에 각각 숙성된 원액들을 블렌딩하여 만들었습니다. 유리 장인을 기리기 위한 제품인 만큼 유리병도 엄청난 이슈가 되었습니다. 프랑스의 최고 유리 장인들이 모여 전부 수제로 무려 6년 동안 만들었기 때문이죠. 전 세계에서 단 4병밖에 없는 맥켈란 64년은 6개월 동안 10개국을 돌며 전시회를 열었으며 뉴욕 소더비 경매에서 익명의 한 여성 참가자에게 무려 46만 달러에 낙찰되었습니다. 한화로 약 5억 원입니다. 9위는 로마네 콩티 1945입니다. 2018년 10월 13일 뉴욕 소더비 경매에서 한 레드와인이 와인 경매 역사상 최고가를 갈아치우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 와인은 1760년 프랑스 국왕 루이 15세의 조카 콩티 왕자가 사들인 프랑스 보르고뉴 지역의 로마네라는 명칭의 작은 포도밭에서 생산되기 시작했습니다. 매년 5,400병이라는 상당히 적은 개수만 생산하는 이 와인은 포도 재배, 수확, 생산이 모두 수작업으로 진행되었으며 관리도 상당히 엄격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945년에 포도밭이 진드기 때문에 엄청난 피해를 받고 결국 1946년 포도나무를 모조리 뽑아버리고 새로 심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전까지 로마네 포도 농장에선 피노누아라는 포도 품종으로 재배하고 와인을 생산했는데 1945년이 이 품종으로 생산된 와인의 마지막 해가 되었습니다. 특히 그 해에 생산량이 매우 적어서 겨우 600병만 생산되었고 그 희소성 때문에 엄청난 경매가를 기록하게 됩니다. 그 액수는 무려 55만 8천 달러, 한화로 약 6억 원에 달합니다. 공동 7위는 두 개의 술들이 차지했는데 그 첫 번째 술은 맨디스 코코넛 브랜디 VS 등급입니다. 일단 가격부터 밝히고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 병에 100만 달러, 하나로 무려 10억이 넘습니다. 정말 엄청난 가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술을 알아보면서 저는 의문이 끊임없이 들었습니다. 일단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술들을 돌아보면 그 술들이 같이 있을 수밖에 없는 납득할 만한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간략히 정리하면 3가지 정도를 들 수 있죠. 첫 번째로 다양한 이유 때문에 극히 적은 양만 생산되었거나 남아있는 양이 매우 적은 희소성, 두 번째로 특별한 날을 기리거나 병 디자인에 엄청난 보석 등을 쏟아붓는 등의 힘을 주는 의미 부여,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인 정신과 지금까지 쌓아온 노하우를 이용해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맛과 향을 가진 술을 만드는 기술력이 있습니다. 위의 술들은 제가 말한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했거나 적어도 한 가지는 충족한 경우들이었습니다. 단 하나도 충족하지 못한 경우는 없었죠. 하지만 이 술의 증류 과정을 찾아봤을 때 제가 느끼기엔 특별한 점은 찾을 수 없었고 병 역시 평범하게 그지없어 보였습니다. 물론 앞으로 제가 이 술을 마실 일은 없을 테니 제가 모르는 무언가가 있을 수도 있겠죠. 정보가 매우 적어서 찾는데 애먹었지만 드디어 이유를 찾아내는데 성공했습니다. 이유는 충분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코코넛으로 만든 브랜디는 생소하실 겁니다. 이 술은 코코넛으로 증류한 최초의 브랜디입니다. 100% 천연 코코넛꽃의 액기스로 증류한 투명 브랜디이며 특수 제작한 하밀라 목재통에 2년 동안 숙성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만 보았을 땐 여러분들은 아직도 이게 왜 100만 달러짜리야? 라고 의문이 드시겠죠? 진짜 이유는 지금부터입니다. 이 술을 구매하면 최고급 퍼스트 클래스 항공편을 이용해 몰디브의 7성급 호텔에서 7일간의 엄청난 호화 여행을 떠납니다. 몰디브에서의 럭셔리한 휴양을 만족스럽게 즐기셨다면 헬리콥터를 이용해 스리랑카에 있는 증류소인 더 하우스 오브 맨디스를 회사의 대표이사인 맨디스 씨가 직접 개인 가이드로 친절하게 견학시켜줄 겁니다. 투어가 끝나면 맨디스 씨가 직접 서명을 하고 넘버링을 매긴 이 술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바로 맨디스 씨의 집에서 진품 인증서와 함께 말이죠. 이런 호화로운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극도로 제한된 양만 생산된다고 합니다. 희소성과 의미 부여가 충족된다고 볼 수 있죠. 맨디스 보드카와 동일한 공동 7위를 차지한 100만 달러의 두 번째 주인공은 디바 보드카입니다.
처음으로 보드카가 등장했습니다. 스코틀랜드 셰틀랜드의 블랙우드 주류회사에서 만든 디바 럽스 유라고 불리는 이 보드카는 보석으로 시작해서 보석으로 끝이 납니다. 과연 이 술은 보석일까요? 술일까요? 여가 방식이 매우 특이합니다. 3번의 증류 과정을 거쳐서 나온 보드카 원액을 다이아몬드, 사파이어 등 여러 보석들을 잘게 부셔서 만든 세상에서 가장 비싼 필터로 여가합니다. 그리고 북유럽의 자작나무로 아이스 필터링을 거쳐서 부드러운 맛이 일품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제조사에선 세상에서 가장 깨끗한 보드카라고 주장합니다. 보석의 활약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보드카의 병 내부의 기둥에는 48개의 다이아몬드와 사파이어, 루비로 채워져 있습니다. 보드카를 다 마시고 나면 병의 보석들로 원하는 액세서리를 만들어준다고 합니다. 가격이 부담된다면 다양한 가격대의 제품이 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가장 싼 제품은 스와로브스키 크리스탈로 채워진 병에 담겨져 있는 제품인데 $60면 구매할 수 있습니다. 하나로 66,000원이죠. 이쯤 되면 보드카를 파는 건지 보석을 파는 건지 의문이 듭니다. 6위는 루소 발티크 보드카입니다. 이 제품은 특이하게도 러시아의 자동차 제조업체인 다치에서 개발 및 생산되었습니다. 병은 자동차 제조업체답게 고전적인 자동차 모양으로 개발되었으며 병의 윗면은 다이아몬드가 박혀있고 100% 순금과 은으로 뒤덮여 있습니다. 한 덴마크 수집가가 루소 발티크 보드카를 다치사로부터 빌렸었는데 2018년에 2인조 절도범들에게 보드카를 도난당한 사건도 있었죠. 아직까지 범인들은 잡히지 않았다고 합니다. 한때 세계에서 가장 비싼 보드카에 등재된 이 보드카의 가격은 $135만, 하나로 약 14억 원입니다. 이 가격이 부담되신다면 아주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다치사에서 판매하는 $160만 최고급 SUV 모델인 프롬브론 레드 다이아몬드 에디션을 구매하신다면 무료로 이 보드카를 증정해준다고 합니다. 아마 다치사에선 마케팅용으로 보드카를 출시한 것 같습니다. 5위는 맥켈란 파인앤레어 1926입니다. 맥켈란이 한 번 더 등장했습니다. 지금 소개해드리는 이 최고급 프리미엄 싱글몰트 위스키야말로 아마 전세계에서 위스키로선 가장 가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1920년대에서 1970년대까지 해당 연도에 쓰인 맥켈란의 쉐리 오크통은 각각 고유하고 개성있는 맛과 향을 자랑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생산된 고유의 오크통 일련번호와 함께 위스키 장인의 자필 설명이 함께 표기되어 있어서 그 의미를 더하죠. 이 제품은 263번째 오크통에서 추출해 생산된 제품으로 1926년에 증류해 60년 동안 숙성한 제품입니다. 맥켈란의 제품들은 워낙 매니아들로부터 가치를 인정받아 희소 상품의 경매가 있을 때마다 엄청난 이슈가 되고 최고가를 꾸준히 갱신해왔습니다. 이전 위스키 경매의 최고가는 2018년 12월에 역시 같은 브랜드 맥켈란의 한정판인 맥켈란 마이크 딜런 1926이었는데 그때 기록한 낙찰가가 $152만, 하나로 약 16억이었죠. 맥켈란 파인앤레어 1926은 2019년 10월 영국의 경매장에서 위스키 경매 사상 최고가를 1년도 안 돼서 가뿐히 깨뜨리면서 화려한 등장을 알립니다. 그때 낙찰가는 약 $190만, 하나로 약 20억입니다. 한 잔 가격으로 따지면 거의 1억에 가까운데 원샷 한 번 때릴 때마다 메르세데스 벤츠 E클래스 한 대씩 마셔버리는 거랑 비슷하겠네요. 4위는 헨리사세 두둔용 그랑드 쌍파뉴입니다. 오랜 전통을 지닌 브랜드 회사 메존 두둔용에서 만들어진 이 근본 충만한 코냑은 코냑의 DNA라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술들도 60년이 넘는 놀라울 정도의 긴 숙성 기간이었지만 이거에 비하면 명함도 못 내밉니다. 무려 100년 숙성된 코냑입니다. 영국의 왕 헨리 4세를 기리기 위해 1776년에 제작되었으며 단 한 병만이 존재합니다. 200년 전의 코냑인 것도 놀랍지만 100년 숙성된 코냑을 보관해야 돼서 그런지 병이 더 무지막지합니다. 백금으로 만들어진 케이스 안에 들어있는 병은 노란 부분은 전부 4kg이나 되는 24K 순금으로 뒤덮여 있고 수천 개의 다이아가 도배되어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비싼 코냑인 헨리 4세 두둔용의 가격은 $200만, 하나로 약 21억입니다. 3위는 데킬라레이 925입니다. 일단 두 가지 흥미로운 특징들이 주목됩니다. 첫 번째는 100% 아가베만을 이용해 만든 데킬라입니다. 아가베란 멕시코가 원산지인 선인장의 한 종류인데 이 잎사귀가 데킬라의 재료로 사용됩니다. 일반적인 데킬라는 아가베의 사탕수수와 다른 재료들을 섞어서 증류하는 반면 이 제품은 아가베 잎만을 사용하여 증류하였고 7년 동안 숙성했다고 합니다. 물론 아가베 잎만 100% 사용하여 만드는 다른 데킬라도 분명히 존재하지만 대체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병입니다. 바로 앞에 소개해드린 헨리 4세 두둔용과 똑같은 디자인으로 제작하였으며 거기에 더해 병 전체를 모두 백금으로 뒤덮고 약 4100개의 완벽한 화이트 다이아몬드로 마무리했다고 합니다.
이 다이아몬드의 질량의 합은 328캐럿이나 한다고 합니다. 이 병을 제작하는 데만 17명의 장인들이 모여 10개월이 걸렸으며 병의 무게만 8kg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 데킬라를 제조한 회사의 대표는 데킬라 레일을 화려한 보석들이 완벽한 보석인 데킬라를 감싸고 있다고 자천했다고 합니다. 멕시코 혁명 100주년을 기념으로 제작된 이 제품은 33병 만에 출시되었으며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판매된 적은 없다고 합니다. 세계에서 단 한 명도 이 데킬라를 맛본 사람은 없는 것이죠. 공식적인 판매가는 없지만 회사에서 공식화한 감정가는 있습니다. 이 한 병의 가격은 350만 달러, 하나로 약 37억입니다. 여러분들은 강남에 아파트 한 채씩은 있으실 테니 멕시코에 가실 일이 있으시면 한 병 장만하는 것도 좋은 선택일 것 같습니다. 2위는 이사벨라의 아일라입니다. 이 제품은 진짜 술을 파는 것이 아니라 보석을 파는 것입니다. 이 프리미엄 싱글몰트 위스키는 진정 세계의 모든 진귀한 보석들을 영혼까지 끌어 모아온 것 같습니다. 병은 전부 백금으로 도배하고 어떤 부분도 물새 틈 없이 다이아몬드 8,000개와 루비 300개로 도배되어 있습니다. 병 안에 든 위스키는 40년 숙성된 싱글몰트 아일라 위스키로 분명 훌륭한 위스키지만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술들에 비하면 크게 알려져 있거나 특색 있어 보이진 않습니다. 게다가 안에 있는 위스키를 다 마시면 리필도 된다고 합니다. 주름회장보단 기금속점에 진열되어 있는 게 더 어울리는 이 술의 한 병 가격은 620만 달러, 하나로 약 67억입니다. 대망의 1위는 억만장자 보드카 2015년 판입니다. 요즘은 백만장자, 천만장자는 부자로 안 쳐줍니다. 억만장자쯤은 되어야 명함 슬쩍 내밀 수는 있겠죠. 종이로 만든 돈은 쌓아두면 썩으니까 어떻게 처분할지 고민하신 경험이 여러 번 있으실 겁니다. 그런 여러분들을 위한 술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름 자체가 빌리언에어 보드카인 이 술은 세계에서 가장 비싼 보드카이면서 세계에서 가장 비싼 알코올 음료입니다. 억만장자 보드카는 영국의 카버스의 성의 천연 샘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샘물은 지구상에서 가장 희귀한 천연 샘물 중 하나라고 합니다. 극비로 전해지는 러시아 전통 방식으로 3차례 증류를 마친 보드카는 냉각 여과된 후에 노르웨이 자작나무를 통해 여과되고 마지막으로 분쇄된 다이아몬드와 보석으로 만든 필터를 통과한 후에 병에 담긴다고 합니다. 용량은 18리터나 됩니다. 병은 더없이 특별합니다. 유명 디자이너 리온 베레스가 직접 디자인하였고 순금으로 도금된 2000개의 다이아몬드가 병을 감싼 검은색 인조 모피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리온 베레스의 억만장자 보드카는 2012년에 첫 출시되었고 2012년판 가격도 무지막지했는데 무려 370만 달러, 하나로 약 40억입니다. 하지만 뒤에서 지켜보던 오늘의 주인공은 2012년 버전의 가격을 보고 코웃음치고 있습니다. 2012년판과 비교했을 때 무려 2배 가까운 가격인 725만 달러, 하나로 약 78억입니다. 이 파격적인 금액을 보고 서둘러 사러 가시는 여러분들께는 아쉽게도 이 제품은 현재 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출시되자마자 매진되었기 때문이죠. 리온 베레스는 앞으로 병에 최첨단 LED 조명이 포함된 2015년판보다 더 비싼 새 버전을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때를 노려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세계에서 가장 비싼 술 탑10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이 영상을 제작하면서 참 세상은 넓구나라는 걸 한 번 더 느끼게 됩니다. 집 한 채는 우스운 무지막지한 술들을 소개해드렸지만 여러분들이 전에 마셔보셨거나 지금 마시고 있는 만족스러운 한 잔이 아마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술이지 않을까요? 처음으로 2부작을 제작해봤는데 다양한 종류의 술들이 소개되었죠. 여러분들께 다양한 술의 종류들을 세부적으로 어서 빨리 소개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앞서더군요. 2021년 새해가 찾아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계획하신 모든 일들이 뜻하는 대로 이루어질 겁니다. 유튜브 시작한 지 고작 한 달 조금 넘었지만 올해 저에게 힘을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앞으로 더 유익하고 풍성한 영상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많이 부족합니다. 여러분들의 피드백을 적극적으로 받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